민주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저께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 곧 정청래다. 근데 여러분이요, 이 방송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한테도 출연 요청을 해놨거든요. 나는 박찬대 의원도 정청래 의원도 한때 새날 패널이었고 지금은 정청래 의원도 방송을 지금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박찬대 의원을 뭐 악마화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정청래 의원 편도 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서로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난 정청래가 했으면 좋겠어, 박찬대가 했으면 좋겠어, 그거 이야기하면 되는데 맞아요. 굳이 그 상대방 악마화하는 하고 사람들이 네거티브 있다는 게 하고. 난 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정치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두 분 자체가 너무 친하세요. 박찬대 의원님하고 정청래 의원님 두 분이 너무 친하신데 그 밑에서 이제 지지자분들이나 이제 일부 분들이 막 네거티브를 하는데 정말 감정 상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누가 되든 원팀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런 감정 상하는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낙연을 보고 배우는 게 있어야죠. 이낙연이 사실 그러다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는 거는 지지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결국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불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완화시키는 버퍼 작용을 해야 되는 건 지지자의 역할이에요. 예. 그건 지지자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역할이고. 나서서 불 붙이면 그건 안 됩니다. 그 불 붙이는 데가 어딘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이 그 법사위원장 하면서 지금 이 탄핵의 전국을 넘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거의 완벽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흠잡을 데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뭐 과거에 이재명을 싫어했다 이런 발언은요. 그 이후에 정청래 의원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었잖아요. 이재명에 대한 애정이라던가 본인이 달라진 그 다르게 생각하게 된 배경들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몇 년 전 영상으로 악마화를 계속시키는 그 세력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비호감만 쌓인다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게 우리 진영에도, 진영이라고 보기 좀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갈라치기 유전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뭐냐면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박찬대 의원은 기본적으로 인천시장이 목표였어요. 근데 이거 내가 정치적 지도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치권에서 이런 게 있어. 뭐 박찬대가 뭐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다.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 뜻이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참칭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하면 대통령을 욕먹이는 예. 짓이에요. 대통령 입장에서 저번에 서영교, 김병기 원내대표 할 때도 그게 있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은 그때 영리하게 대처했거든요. 직접 대통령하고 통화를 합니다. 아니죠. 아니라는 이야기를 얻어내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지금 당대표나 원내대표 경선에 개입한다고 하면 욕먹을 짓이야. 그럼요. 근데 대통령의 뜻이 누구한테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참칭이라고. 맞아요. 그 말씀을 참칭이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 밥 먹을 시간이어서 김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이 무슨 누가 되고 이런 뜻을 표시할 일도 없으시고 그럴 일도 없으시고 정말 좀 그런 거는 자제해야 된다. 예. 네,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팅창을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다른 방송 같은 데는 지금 이미 난장판이 벌어졌고 오늘만 해도 저희가 몇 명 지금 차단하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 본 아이디들, 처음 본 닉네임들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박찬대를 띄우면서 정청래를 때리는 이거는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무조건 세력으로 간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세력의 뒷배경이 누구인지 오늘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뭐 몇몇 채널들 언론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거는 확실하게 세력이다. 그리고 뭐 붙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자, 어제 정청래 의원은 지금 5.18 묘지 참배하고 오늘은 이제
동작동 현충원까지 네. 참배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으로나 동영상으로 보셨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청래 의원이 누굽니까? 왜 컷오프 당했을 때 탈당하지 않고 전국을 돌며 유세했던 바로 그 인물. 그렇죠. 저는 약간 좀 감격스러운 게요. 정청래 의원 스타일이 독고다이인 거 맞아요. 독고다이인 거 맞고 그러니까 당내 세력이 없는 경우가 꽤 있었고 근데 여러분들 보셨지만 이 양반의 실력은 뭐냐면 법사위원장 할 때 그 느낌. 저쪽이 뭐라고 하든 간에 네. 이 법으로 법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법으로 그들을 제압하던 실력으로 이게 당대표 1년짜리거든요. 보궐선거예요. 이번에 지금 그만둔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 자리까지 해서 최고위원 1명 그리고 당대표 1명 뽑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를 하면 이재명 정부의 개혁에 발을 맞추겠죠. 옛날에 이낙연이처럼 막 좌고우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를 하면 또 다른 박찬대만의 그 장점이 있는 거고 요거를 그냥 우리가 취사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밥상은 차려지면 우리가 골라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왜 상대방을 자꾸 갈라치기란 게 뭐냐면 정청래와 이재명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작업인 거잖아요. 이간질하는 거죠. 네. 이간질. 이간질에서 계속 민주 진영이 하나로 뭉쳐서 가지 못하고 계속 갈라치기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짜 뉴스가 동원되고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전당대회에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과도하게 민주당 내 인사들에게 불필요한 과거의 그 가짜 뉴스까지 끌어와서 때리는 채널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항상 느끼는 건데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서 좀 정치 고관여층이긴 한데 민도가 좀 낮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걸 영업하는 거예요. 정청래 나쁜 놈이지. 뭐 저 대통령의 뜻은 누구한테 있지? 이걸 선동하는 거 들어가 봤어?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한쪽 편들은 나쁜 대통령 만드는 거라니까요. 생각들을 좀 해보세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맨날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박찬대 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섭외를 해놨어요. 나오시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방송에 나오면 서영기 의원 10번 나왔다 그러면 김병기 의원 한 3번밖에 안 나왔거든. 근데 새날은 김병기 채널이래. 이것도 갈라치기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김병기 의원 인터뷰할 때는 서영기 의원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막 그 출마 여부가 거론되던 사람들 보니까 그중에 제일 개혁적이야. 그래 나는 김병기 지지한다고 선언까지 했어. 근데 그 다음 날 알았어. 서영기 의원 출마하는 거를. 내가 서영기 의원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의원님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게 굉장히 돈독한 관계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누구 편 듭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여야 돼. 아니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박찬대 의원이 아직 출마 선언을 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나가는 거는 이건 너무 이상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주말에다 전화 엄청 받았거든요. 뭐 정청래를 편드네, 박찬대를 편드네. 어떻게 해서 만든 정권인데 서로 찢어놓으려고 그래. 아니 누구 편 안 들어요. 어. 그리고 저는 진짜 솔직하게 두 분 다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처음에는 행복한 고민이었었거든요. 그랬어요. 누구를 뽑을까? 누구를 해도 정말 색깔은 다르지만 다 너무 잘하실 것 같고 다 인기도 좋고 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한 고민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 두 분도 서로 굉장히 친하신 분들인데 맞아요. 이분들을 이간질 시키는 거고 대통령과 이분들을 또 이간질 시키는 거다.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어떤 한쪽을 지지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들도 잘 생각하세요. 이번에 김병기 의원님 사건처럼 자기는 깔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부스터가 맞아요. 돼버릴 수도 네, 있어요. 맞아요. 오히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정신 가고 바짝 있어요. 차리셔야 네. 돼요. 동정심 여러분이 확 올라갔잖아요. 정말 누가 어떤 의도로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누가 그렇게 하든 어떤 저희를 가지고 하든 우리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뭐가 좋으면 이게 좋다고 하세요. 내가 맞아요. 뭐가 그렇죠. 좋은데 이게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 맞아요. 그게 예를 들면 정청래 출마했는데 이낙연 출마했다면 난 당연히 정청래 편 들죠.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사라졌어. 이낙연이 우리 당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요. 제일 정확한 건 뭐냐면 일장일단을 보시고 둘을 딱 올려놓고 어떤 게 더 큰 장점인지 어떤 게 더 큰 단점인지를 평가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대통령 뜻을 오독시키고 참칭해가지고 당을 벌써 찢어놓으면 그렇죠. 이거는 네. 악의성을 용납할 갖춘 수가 세력이라고 없어요. 보는 게 맞죠. 용납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렇고요. 어제는 그 민주당 원내 대표단이 또 출범한 날이기도 해요. 어제 보면은 지금 뭐 이게 원내 대표가 이제 당선이 되면 원내 뭐 수석들을 또 뒤에 임명을 해요. 보통 이제 저런 경우는 운영수석, 정책수석 해가지고 지금 수석이 3명 됐네요. 소통수석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저 자리는 제사들이 하거든요. 저번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김용민 의원하고 박찬대 체제에서 김용민 의원하고 또 한 명이 그 성동 을에 박성준. 박성준 의원 이게 박성준이요. 수석이었는데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지금. 박상혁 의원이 이제 소통수석 하는 거고 문진석 운영수석, 허용 정책수석 그리고 비서실장인 이기현 의원, 다음에 지원실장인 윤종근 의원, 다음에 대변인의 김현정, 문금주, 백승아 이렇게. 다음에 민생 부대표에 또 김남근 의원 해가지고 부대표단이 야. 이게 우리는 재밌는 게 이 숫자만 해도 저 원내 교섭단체예요. 이 숫자만 아, 해도. 그러네. 진짜 그렇죠. 20명이네, 20명. 부대표단에는 지금 이름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읽어드릴게요. 아니. 김기표, 김문수, 김용환, 김준혁, 권양엽, 문대림, 박용갑, 박홍배, 오세희, 이건태, 이성윤, 이훈기, 전진숙, 조인철, 최현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원내대표단이 꾸려져 있는데요. 저거는 어마어마한 조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될 법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러면 지금 김병기 의원이 특유의 어떤 카리스마로 딱 밀어붙이고 저게 이제 저 지도부들이 이거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겁나게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관성대로 뭐 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그럼요. 아니 개혁은 결국 민주당이 해야 돼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정부의 수장일 뿐이란 말이에요. 법은 결국 입법부인 민주당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행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건 민주당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근데 이 민주당을 어떻게 해서든 갈라치기 하고 찢어먹으려고 한다? 그건 용서가 안 돼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뭐냐면 저 재정 준칙. 그게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이가 취임하고 한 2달인가 있다가 그렇죠. 재정 준칙이라고 해서 자기가 말하자면 돈을 방만하게 쓰면 안 돼 해놓고 지는 방만하게 쓰죠. 그렇죠. 그래놓고 예를 들면 추경을 해도 어느 이거 이상 하면 안 된다. 더 이상 하면 안 돼 이걸 네. 정해놓고 예산도 몇 % 이상 증가하면 안 돼 이렇게 정해놓고 이 짓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도 재정 준칙을 뭐 새롭게 정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뭐냐면 확장 재정의 시기예요. 국민들 여러분들 생각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새날 방송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그나마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실제로 여유 없는 분들이 지금 유튜브 방송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맞아요. 어렵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재정 같은 거 이야기하고 복지 같은 거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모랄 해저드가 어쩌고 저쩌고 국민들이 기강이 해이해진다 이딴 소리 하는데 아니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국민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집에 있는 재산 금 부치 갖다가 팔아서 국가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저마다 나름대로 방법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으면 촛불 들고 응원봉 들고 나가기도 하는데 국민이 위기에 있을 때 국가는 그럼 손 놓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국가가 모랄 해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위기에 있으면 국가가 나서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재정 준칙이라는 게 채무 비율을 딱 정해놓고 이 이상 돈 쓰지 말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힘들 때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의도는 그거잖아요. 니들은 돈 쓰지 마, 내가 쓸 내가 쓸 맞아.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때 돈을 써야 되는 거고 이럴 때 힘들 때 돈 쓰라고 세금을 거두는 건데 이거를 지금 뭐 나중에 이제 재정이 괜찮아지거나 하면 우리 경제 상태가 나아지면 그때는 우리도 필요하겠지만 네. 지금은 정말 비상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윤석열 세력을 보면서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극우들의 민낯을 본 거거든요. 뭐냐면 JK 김동국 캐나다인이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대통령 됐으니까 나라 망할 거래요. 돈을 펑펑 쓸 거래요. 그건 불가능한 짓거리고 쉽게 표현하면 얘네들은 답이 없었어요.
경제가 안 좋아도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그 기준에 사로잡혀가지고 기재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야 그럼 방법이 뭐야 그러면 방법을 못 내놓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추경하자 그러면 번번이 그거를 반대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 방식으로 갔단 말이죠. 그 사이에 우리나라 내수는 지금 1년에 폐업만 100만 명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20조 쓰는 거 윤석열이 대통령실을 옮기는 데만 실제로 들어갔던 돈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짓거리들을 해왔는데 필요할 땐 쓰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제가 망한 나라 일본 이야기 하면은 260, 70까지 가버려요. 국채 비율이. 얘네들은 그냥 끝없이 쓰는 거야. 이건 망한 거죠. 미국도 150이 넘었어요. 국채 비율이. 근데 미국은 그나마 이제 기축통화 그래가지고 달러 찍어냈어 아는 놈들이라. 근데 한국은 지금 50%간 넘은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국가가 사실 우리들 심정 같으면은 개인당 100만 원씩 줘. 100만 원씩 주고 그거를 뭔가 내수 돌린 데 쓰자 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찢어지게 못 사는 노인들이 왜 나라 국간을 거덜내냐고 막 막는 수준이면은 그 여론을 버티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안이 뭐냐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되 금액을 틀리게 하자. 그러니까 네. 상위 쪽에 한 15만 원만 주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30 얼마씩 재난지원금을 주고. 한 30-40만 원 이렇게 주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네. 거. 이것도 아이디어예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겠지만 국민이 위험할 땐 국가가 나서 주는 거예요. 국가가 위험할 때 국민이 나서 주는 거고 결국은 조세라는 게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조세의 기능에 대해서 배울 때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 이거 배워왔잖아요. 근데 소위 말해서 이익직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빈부격차를 줄이는 게. 나한테 세금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는 게 싫은 거야 그냥. 근데 국가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정답이에요. 아니, 정말 그리고 우리가 재정과 관련해서는 재정 건전성과 재정 책임성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건전성은 돈 안 쓰고 재정은 건전하게 하는 그 말 거라면 자체가 사기성이 좀 있어요. 건전하다는 의미를 그렇죠. 예.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재정 책임성이라는 것은 돈을 풀어가지고 내수를 살린다 이런 건데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하기는 힘들지만 정말 윤석열 정권처럼 두 가지를 다 못하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뭐 재정은 파탄 났는데 내수도 맞죠. 파탄 정답이죠. 났잖아요. 둘 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쓰겠다는 건 아니 국민들이 이거를 더 원해야 되는 마당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 국간이 재정을 거덜난다. 고민해.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한국형 재정준칙 기준 그 표는 박대출 의원이 제출을 한 거였었거든요. 맞아요. 그거 설명해 주셨어야 돼. 네, 그게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걸 박대출이 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한 건데 저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런 재정 준칙이나 건전 재정 이야기를 하면서 겉으로는 우리 정부는 굉장히 돈에 대해서 타이트하고 투명하게 쓴다라고 하지만 저렇게 국민들한테 박하게 하면서 뒤로 자기들 챙기는 거 몫으로 쓰는데 너무 적합한 거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강아지 수영장도 만들고 아유. 물세 700만 원씩 내야 되고 얼마나 바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돈 확 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어떤 국민적 감정의 벽이라는 게 있어. 야 이재명 대통령 들어왔더니 막 돈을 팍팍 쓴다 뭐 그런 저는 진짜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거는 진짜 이상한 게 그 월급쟁이가 사장님이 저렇게 월급 많이 주시면 사장님 망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자기 월급 못 받아서 힘들어 죽겠으면서. 아니 맞아. 정말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안 해봐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금 형성된 이후로 건국된 이후로 국민들이 국가한테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낯설게 생각해요.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 내수 경제 돌리려고 1인당 5만 원씩 주고 막 그런 거 보면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는 그런 거 배웁니다. 배웠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아직 가난하니까 그런 거 못해. 우리는 일본을 보고 배워야 돼. 여기에 그치고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사는데 우리가 힘들 때 국가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도 사실은 겨우 개념이 이제 잡혀가고 있는 상태고 우리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그거 자체가 부도덕하고 불충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한번 맛을 보면요. 돈 맛을 보기 맛을 시작하면 보면 국민이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기득권들이 5.18이 헌법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냐면 국민들이
국가가 정당하지 않을 때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를 심어준 게 싫은 거예요. 자기네 다 해먹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그게 국민의 권리라는 것을 깨닫는 게 저는 싫은 거거든요. 예. 그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자, 이 이야기만 해도 할 말이 엄청 많은 의제 중에 하나예요. 일본은 돈을 줄 때 현찰로 줘가지고 망한 나라예요. 걔네들 어차피 많이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현찰을 나눠주니까 안 써버려요. 안 쓰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는 지역화폐라고 하는 지역화폐. 거. 더군다나 이번에 여러분들 혹시 재난지원금 받으시면은 해당 계좌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기간을 정해놓죠. 맞아요. 몇 달 안에 다 네.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걸 좀 바꾸세요. 여러분들 세금 내는 이유는 뭐예요? 국가가 어려울 때 날 도와주라고 세금을 내는 겁니다. 자, 사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하는 영상, 그러니까 사진이 올라왔는데 와. 여러분들 힐링하시라고. 근데 또 저걸 보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또 오른손- 분리분할 증상. 와, 또. 자, 씹어 마시고 습수. 자, 뭔가 이렇게 국뽕 차오르는 느낌? 그러니까요. 잘 다녀오세요. 나 진짜 난 근데 그 비행기 위에서 막 오래 시간 있는 건 난 내가 완전 비추하는 사람이라 너무 피곤하죠. 피곤하기도 하고 그 쇳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아니 싫던데. 이게 불안감이 윤석열이 예전에 저러고 있을 때 불안감은 저 새끼 또 외국 나가. 뭔 짓 하고 올까. 그런 부끄러움은 나의 불안감인데 못 이런 건데. 지금 이걸 보면서 드는 불안감은 비행기 안에서 재워야 되는데. 자, 일단은 잘 다녀오시고요. 고생하시고요.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근데 표정이 약간 아빠 갔다 올게 이런 표정이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